제1회 섬의 날을 맞아 오늘 목포에서는 전국 섬 주민대회와 학술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섬 발전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선언문이 채택됐고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동료 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당적이 박탈된 김훈 목포시 의원이 오늘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이 안을 최종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늦여름에 만날 수 있는 광주의 대표 특산품 무등산 수박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수확량과 재배 농가도 줄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오늘 목포에서는 전국 섬 주민대회와 섬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여객선 공영제를 통한 섬 접근 방식의 개선과 섬 주민들의 조직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와 인근 섬을 오가는 카페리 여객선입니다. 하루 수천 명이 이용하는 이 배의 운영 주체는 캐나다 주 정부입니다. 25개 항로 35척을 운항하는데 22개 항로는 비수익 노선이고 3개 항로만 수익 노선으로 연간 2,600억 원의 세금이 지원됩니다. 우리도 캐나다처럼 낙도 보조 항로 같은 비수익 노선부터 선박을 공영제로 전환해 요금은 낮추고 안전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 여객선을 국토부가 관리하는 대중교통의 보험주에 포함시키는 게 필수입니다. 국가 보조 항로를 준 공영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영제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전환한 뒤에 그런 효과를 보고 2단계로 기존에 있는 일반 항로를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또한 전문가들은 최근 고령화되고 있는 섬의 재생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의존에서 탈피, 섬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화와 지연과 혈연을 극복한 리더 선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섬 주민들의 의지는 물론 섬 주민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이나 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본에는 섬 자체에 대해서 NPO 조직도 있는데요. 관광협회가 있다는 겁니다. 관광협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 들어오고 입도하면 거기에 대응할 체계들 또 우리와 같은 민박시설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시설들이 많이 정비되어 있다는. 앞서 오전에 열린 제1회 전국 섬 주민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전국 8명의 이야기꾼이 섬에서 생활하며 겪은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전국 470여 개의 유인도를 대표하는 주민들은 전국 섬 주민 협의회 선언문을 채택하고 섬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 전남도의 미꾸라지와 새우 양식시설 구축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한 전남도는 친환경 미꾸라지 스마트 양식시설 구축과 ICT를 이용한 새우 양식시설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양식산업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양식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회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이 결정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의원직 제명입니다. 윤리특위는 김훈 의원이 시의원 행동 강령인 성희롱 금지 규칙을 위반하면서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희롱을 폭로한 지 20여일, 윤리특위가 구성된 지 보름 만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원직 제명 안건에 대해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최종 확정되지만 부결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면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 성희롱 피해를 주장해온 김수미 의원은 윤리특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본회의 표결을 공개 투표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기명으로 할 경우 동료 의원 봐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확하게 사안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셈법을 가지고 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김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희롱 의혹을 부인했고
특히 민주당 전남도당은 자신의 소명도 없이 당적에서 제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대로 그런 대화나 상황 또 그런 의도로 상대방을 모욕하지는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며 한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혼 의원을 고소한 김수미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해남에서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남소방서는 오늘 오후 5시 15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청소년 수련관 담장 옆에 앉아있던 76살 임모 씨를 의용소방대원이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임 씨는 인지 능력이 양호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생한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 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해 원전 제어실의 CCTV 설치와 원자로 운전면허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빛 1호기는 정기 검사 중이던 지난 5월 원자로 열 출력이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으로 정지됐고 원안위는 지난 6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재 이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늦여름에 만날 수 있는 광주의 대표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수확량과 재배 농가마저 줄어 더 귀한 몸이 됐습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비탈이 뒤덮은 초록잎 사이로 노란 천에 싼 수박이 봉긋 솟았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바위처럼 크고 줄무늬가 없는 진초록 몸통이 드러납니다. 일명 포랭이라고 불리는 광주의 명물 무등산 수박입니다. 일반 수박의 서너 배 크기에 무게도 최고 30kg까지 나가고 특유의 감칠맛과 깊은 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산 수박은 드시면은 은근한 향이 있으면서 당겨요. 이게 한 조각 묻다 두 조각 묻다 계속 당겨요, 이렇게. 해발 300m, 무등산 자락에서만 자라는 무등산 수박은 조선시대 광주의 유일한 진상품이었을 만큼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백화점에서는 한 통에 최고 60만 원에 달하고 마을 직판장에서는 그 반값 정도에 판매합니다. 하지만 전통 농법에 따른 재배가 쉽지 않아 재배 농가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작년 11농가에서 한 농가 또 줄어서 10농가가 됐고 이제 연작 장애나 매년 이렇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셔가지고 무등산 수박의 올해 예상 수확량은 2,500통에서 3,000통 가량으로 오는 10월 초까지 출하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정도가 이미 심각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전문가들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과 함께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부산의 바닷가. 페트병과 일회용 컵, 낡은 스티로폼 등 해양 쓰레기가 대거 떠밀려와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날 하루 떠오른 해양 쓰레기는 100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해양계인 쓰레기가 좀 비중이 높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수준을 보면 전 세계에서 이제 중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오염이 좀 많이 돼 있는. 국내 해양 쓰레기는 2017년을 기준으로 연간 18만 톤. 절반 이상이 페트병과 폐어망 등 플라스틱류입니다. 9만 5천 톤만이 수거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은 수거에만 집중된 상태. 해양 환경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쓰레기 유입량을 줄이는 동시에 발생된 플라스틱을 자원화하는 순환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수거 정책보다는 해양으로 들어오는 양의 목표를 정하고 각 유역 인접 지자체가 그 양을 줄이려는 일종의 목표 할당제 방식의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염분이나 이물질을 없애는 전처리 기술과 재활용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용해서 다양한 연료를 만드는 에너지화시키는 기술을 이미 상용화시켰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클 오션이라는 그런 대규모 연합이 있어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원사를 뽑아서 옷을 만든다던가.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2022년까지 30%, 그리고 2030년까지 50%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 전남도 치과의사회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합니다. 전남 치과의사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 진료 기자재의 70% 이상이 일본산 제품이지만 대부분 소모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회는 또 일본 정부에 대해 우호적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21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가 당초 개최일보다 일주일 늦은 4월 23일에 개막합니다. 완도군은 예정됐던 개막일인 4월 16일이 세월호 7주기로 엄숙한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박람회 개막일을 일주일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2021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전남도와 완도군이 공동 개최하며 2014년과 17년에 이어 3회 연속 국제행사로 열립니다. 지난달 말 2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의 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영암군이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영암군은 관내 다중 이용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건축시설팀 4명이 투입돼 불법 증축 등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참가 대상은 도내 8세에서 19세 청소년들로 일상에서 느끼는 성차별 문화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시, 산문, 그림, 포스터, 사진 등입니다. 접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초중 고등학교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선정하고 수상 작품은 별도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전남 소방공무원의 우울증과 수면장애 발생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상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증 위험군 비율이 지난해 4.3%에서 올해 3.6%로 줄었습니다. 목포였습니다.